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20일 밤 11시 반인데요. 현재까지 정호영의 사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정호영이가 사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한덕수가 국무총리로 인준 통과가 됐죠. 뭐 한 270명이 투표를 했는데 208명이 찬성을 하고 3, 40명이 반대를 했다 이런 건데요. 이 결과를 쭉 지켜보면서 민주당은 명분도 잃었고 실리도 잃었다 하는 것이죠. 명분도 챙길 수 있었고 실리도 챙길 수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그 김남국이나 최강욱이나 또는 그 이수진 같은 애들이 한동훈 청문회를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신임 내각을 19명의 도적들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요. 이 19명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그 내각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지독해요. 그냥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임명 안 하면은 임명 안 하면은 신정부 발목 잡기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6일 지방선거를 갖다가 이재명 프레임으로 몰고 들어간 거죠. 그죠? 이 결과를 가만히 보면서 고고TV가 생각에는 윤석열의 완성이고 또 민주당의 완패예요. 이거는 이 청문회 과정을 보면 솔직히 한 19명을 보면은 7, 8명은 그 정의당에서 대선부터 올렸다는 그 6명 외에도 한 7, 8명은 장관을 시키면 안 될 자들입니다. 지금 이게 한덕수라는 사람은 윤석열이가 노무현의 총리로서 민주당의 그 인준 통과를 위해서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개소리예요. 공직을 떠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다가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은 과거에 우리 보수당에서 쉽게 말해서 뭐 김대희 같은 거 대법관 출신 아니에요, 그죠? 김대희 씨죠? 안대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낙마시켰어요. 우리 보수 정당에서. 따라서 이 민주당 애들은 앞으로 윤석열은 말이죠.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윤석열의 근본적인 생각은 정치가 싫은 거예요. 정치권이 싫고 여도 싫고 야도 싫고 특히 보수의 과거 꼴통지인 게 싫은 거예요. 따라서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쉽게 말해 국회를 안 해봤고 장관도 안 해봤다는 거죠. 정무직 장관을. 검찰총장은 정무직이 아닙니다. 정무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민심 같은 거나 또는 의원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하고 그냥 던져놓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 애들이 이거를 잘 이용을 했으면은 그 정치에서는 말이죠. 또는 정치와 정권에서는 반드시 견제 세력이 있어야 돼요. 고고TV가 그렇게 민주당과 문재인을 비난을 하면서 우리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못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 하고 말을 했고 지금은 찾아왔지만은 왜 윤석열을 비판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요번에 잘 봤잖아요. 우리가 탄핵의 과정에서 아주 지리밀밀하게 변하고 보수의 싹을 자랐고 윤석열과 그 특수부 검사들과 문재인 추종 세력이 보수의 싹을 잘랐고 허리를 두동강 냈고 그러면서 국힘이 회생할 여건이 없었죠. 그죠? 저 견제 세력이 없고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이 그 200석을 줬기 때문에 4.15 총선 때 쟤네들이 지 마음대로 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고 국민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잘 되려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돼요. 야당이. 근데 저것들은 지금 172석 뭐 위성 그 민주당 애들 탈당한 애들 무소속 의원들까지 따지면 178석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반성하고 참여하고 혁신하지 않으면은 문재인과 특수부 검찰과 민주당이 한 그 독재적인 연성 독재와 국정농단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한덕수 인준안을 보면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하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는 정호영이라는 고래인출 앞에 딱 놓고 방패막이로 놓고 퇴장 그 사퇴를 안 시키고 저 민주당인들은 정호영과 한동훈을 갖다가 거래 관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윤석열을 잘못 본 거예요. 애초에 11명의 도적들을 갖다가 도둑놈들을 갖다가 내가 그 청문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민주당 애들은 과거 너희 국힘들이 우리 내각 그러니까 문재인의 내각이나 인사청문회를 딴지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애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28%, 막 30%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국힘하고 막 20%나 벌리고 있죠. 그죠? 그거는 원래 신정권이 탄생을 하면은 여당에서 야당인 애들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신정권의 여당이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건 맞아요.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국힘의 지지율은 그렇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도 그렇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었다. 그럼 민주당 애들이 잘못했고 전략과 전술을 잘못 구사했다는 거죠. 충청도 같은 데는 지금 13%가 나왔대요. 여론조사로. 민주당 애들이 하는 소리가 충청도, 충남을 말하는 거예요. 충남과 대전, 세종 이런 데를 말하고 거기가 경합지역이고 또 경기, 인천 거기가 경합지역이라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7개까지 가져오겠다 또는 8개 가져오겠다 하는데 충청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13%가 떨어져요. 충청 사람들은 양반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향에 윤석열의 아버지의 고향이었고 윤석열은 그러므로 시바지가 시트가 충청도인데 왜 우리 대통령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신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그 독재자들도 신정부가 탄생하면 여론조작에 의해서 박정희나 전두환 지지율이 80%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응? 여론 선동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신정부 신정권은 여론 지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착각하고 민주당 애들은 우리가 그래도 178석을 가졌고 무소속까지 합하면 178석을 가졌고 우리가 대선은 0.73%안 줬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은 그대로 있다 하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까지 그 진영은 변하지가 않아요. 어디서? 경기도에서. 따라서 이 민주당 애들이 한덕수 문제를 가지고 전략도 잘못 세웠고 전술도 잘못 세웠고 대응 방법도 윤 정권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래서 명분도 못 얻었고 명분은 맞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60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면서 국무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뭐도 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재산 끌기 로비스트로 활동한 이 사람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동훈이나 정호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원희룡이나 이렇게 연계를 했다는 거죠. 그들을 퇴사시키면은 한덕수를 임명시켜주겠다. 그 국민들이 다 보이는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과 공정에 있어서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사퇴를 시키고 밀어붙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너무 일부러 억지로 비난하고 억지로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된 전술로 인해 가지고 정호영 한동훈 안 돼. 그리고 한동훈을 갖다가 임명 강행하고 특수검찰로 다시 쫙 그 검찰 조직을 갖다가 복원하고 나니까 뿌리나 가지고 말이죠. 민주당 애들이 누구야? 한덕수 임명 안 시키겠다 하는 분위기가 태반이었을 거예요. 거기 이재명이나 지금 민주당이 무너지는 거 보면요. 자기 리더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현직 리더가 있죠. 대통령이나 사람이 그래도
인정을 안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리더가 없는 거야. 그 이재명이 너무 가벼워요. 솔직히 말해서. 응? 그래 이재명이가 그래도 자기 그 외곽에서 봤으니 지는 경기도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한덕수 임명 안 했다가는 쥐도 날아가고 경기도도 날아가고 지방선거 전 참패가 들어오니까 통과시켜주자 하고 지금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계가 협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시켜줬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애초에 부결을 미리 했던가 아니면 애초에 인준을 해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하면 항상 국민들한테 저거 뭐야? 저거 왜 진퇴가 분명하지 못하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힘든 상황에 봉착되고 앞으로 실현이 예상된다는 거죠. 윤석열을 보는 방법은 고고TV 개인이지만은 전 정계에도 없고 관계에도 없지만은 윤석열을 과거의 시각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응? 한 놈만 팬다, 한 가지만 팬다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서 윤석열의 뚝심, 제가 윤석열한테 마당새 돌쇠라 그러잖아요. 그건 윤석열이가 나는 국민의 모성이라고 계속 외쳤기 때문에 마당새 돌쇠인데 그 마당새 돌쇠의 기질을 민주당에서는 잘 파악해야 될 겁니다. 응? 사족을 하나 다는데 최강욱이라는 놈이 있죠. 밤톨 같은 놈. 아주 못생긴 밤톨 그거도. 밤톨을 까보면 안에 알밤이 있는 밤비는 썩은 밤이 있죠. 그죠? 썩은 밤을 그 반껍질 안에 썩은 밤이 들어간 놈이 바로 최강욱이라는 놈이죠. 오늘 그 최강욱이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 8개월 징역 1년을 구형받아서 그 국회의원 상실이 나오죠. 그래서 상고한다 그러죠. 대법원에서 판결 짓겠다고 자기는. 2심에서 끝나면 대법원에서 못 뒤집어요. 이런 놈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강성, 문충으로, 문파충으로 있으니 망하는 거예요. 그 신문 사설 칼럼에서 계속 나오는 게 철험회가 또는 극단적인 문파들이 지금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맞아요. 걔네들 못 잘라내면은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1년이란 기간뿐이 없어요.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도 수국 꼴통들,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대두되기 전까지 수국 꼴통들이 반성을 안 하고 광주를 폄훼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지들 옛날 생각 가지고 그냥 싸웠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정권을 내놓는 것은 그건 최고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우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만 우리 쪽에서 냈으면 앞선 구도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으며 지금 우리 국힘에서도 이런 고생을 안 해요. 국힘 쪽에서 반성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전부 다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 책임이다. 너희 공작이다. 공학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민주당인데도 지금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죠. 그거 철험의 애들 그거 다음 총선 때 싹 잘라내고 누가 그 당대표가 되든 그 개배한다 그러죠. 개혁하지 않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총선에서도 패배해요. 아주 좋은 기회가 민주당한테도 될 것이고 국힘은 더 긴장해야 될 거예요. 한덕수의 인준은 민주당이 명분도 잃었고 실리도 잃었고 그냥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지선에서 완패할 위기감이 있자 통과시켜줬다. 너무 늦었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한테 완패했다. 윤석열이가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